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는 모레 오전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오전에 최고 4m까지 이르면서 높게 일겠는데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너울성포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 오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내일부터 조금 낮아져 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까지 일면서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시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대형 관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이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원전 지원금을 믿고 사업을 너무 크게 벌이면서도 일처리는 꼼꼼하지 않은 게 화근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이 150억 원을 들여 남대천 하류에 4차선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파일 진동으로 제방도로는 금이 가고 주택 담장은 쩍 벌어졌습니다. 피해가 진행 중인데도 울진군이 주택 4채만 새로 지어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리가 공수가 4차선인지 아니 다리 높이가 얼마인지 파일 박으면서 공사가 피해가 오는 줄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 맞은편 산속에 운동장과 수영장 등 350억 원짜리 생활체육공원을 짓고 있어도 아파트 주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운동장 트랙 높이가 아파트 5층과 맞먹어 완공되면 소음과 조명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높잖아요.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우리 사생활 너무 노출되잖아요. 주민들은 울진군이 생활체육공원 규모나 장소 등 건립 계획을 설명했을 뿐 높이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특히 설계가 변경돼 운동장 위치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운동장은 저쪽으로 돼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설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짓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울진에는 읍면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 북면에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볼링장, 운동장을 주민들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평해읍에도 또 다른 축구장과 야구장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는 곳은 매화면과 금강송면뿐입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근남면 종합운동장입니다. 멋진 시설은 역설적으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시설 보호 차원에서 올해 사용일수는 16일에 그쳤습니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울진군의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예산이 영덕군보다 2,700억 원 많다고 여유를 부리는 울진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은 축구 대회와 각종 축제 참가자와 관광객들의 가격과 서비스 불만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업소 주인과 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일부 업소의 바가지 상흔과 불친절로 영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은어축제와 피서철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봄 영덕에서 개최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식사질이 떨어지고 경기장 시설이 미흡하다며 대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해 축구연맹이 영덕군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영덕군 영덕읍 43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해수욕장에 왔다가 더위도 식힐 겸 바닷물에 들어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바다에 들어간 뒤 입수 지점에서 100m 아래 백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한 뒤 분석해 스스로 가동되는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시범 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의 제품 생산과 물류의 핵심 공정인 한 공장입니다. 샘물이 압연기를 거쳐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큰 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설비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장비와 일손을 크게 줄였습니다. 열형 공장에 많은 설비에 IoT 기술을 활용한 센서를 부착해 설비 관리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고질적인 설비 문제점을 개선해 스마트한 공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공장 자동화 비율이 90%를 넘었지만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공장을 제어하는 지능형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까지 스마트 기술을 시범 적용한 뒤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초고품질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통해 품질 불량률은 40% 줄고 생산성은 35% 높아지며 에너지 사용량은 3%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설비 상태를 예지하여 선제적인 고장 예방 활동이 가능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고품질의 고효율의 무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2열형 공장을 시작으로 모든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제18회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를 오는 9월 포항 만인당에서 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능로봇 부문과 수중로봇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모두 32팀에게 6,450만 원을 시상합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코에서 지능로봇 부문 대상 한 팀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감염병 관리 체계 점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도입돼 시민 300명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정책 토론 청구제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11차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통폐합 갈등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사전 예고제조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이 있는 등 갈등만 키웠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매우 섬세하고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다 생각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면 교육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진행 중인 통폐합 과정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두고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행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 건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도내에서는 분재를 훔치거나 뇌물을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사고가 잇따라 공개 사과와 자정 결의가 우선인데도 지방의원들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보다는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 한다고 비판하고 의정 활동비 인상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고 13년째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광역의원은 15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0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과일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전통적인 작물은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장은 마치 동남아처럼 열대 작물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습니다. 파파야, 망고를 비롯해 붉은 색깔의 용과 분홍벨벳 바나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온 상승이 됨으로써 이제 열대 작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못지않게 굉장히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대 과일 국내 생산량은 1,174톤으로 전년보다 400톤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패션프루트가 가장 많고 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열대 과일 재배 농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는 대구 달성과 김천, 칠곡, 경주, 영양 등 52개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고 경주와 경산에서는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사과, 복숭아 같은 토종과일 재배지는 경기와 강원도까지 북상했습니다. 그 온도가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나빠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배 적지를 찾아서 북상한다는 거죠. 지난 100년 새 국내 평균 기온은 1.8도나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온도가 0.7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작물의 생태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 상반기 붉은 대게와 삼치는 많이 잡힌 반면 청어와 멸치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근의 어획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붉은 대게 어획량은 19,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었고 삼치도 3% 늘어난 11,000톤을 잡았습니다. 반면 청어의 어획량은 8,300톤으로 30% 감소했고 멸치는 52% 줄어든 32,000톤에 그쳤습니다. 나날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포항 중심가에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털을 잡고 있습니다. 화실과 공방에다 자그마한 미술관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동네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때 포항의 중심이었던 육거리 일대, 이동지구와 양덕지구 등 부도심이 생기면서 활력을 잃어가던 이곳에 4, 5년 전부터 화가와 작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그리고 부채 등 생활용품도 만드는 화실. 인형에서부터 정리함까지 종이를 이용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방에다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 비누와 양초, 향수를 만드는 가게도 생겼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삭막하기만 하던 도심 뒷골목은 그림으로 채워졌고
자그마한 미술관이 속속 생겨나면서 동네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저렴해지는 부분도 차지를 하고요. 네. 또 옆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로 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곳에 모인 예술가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중앙상가 칠계천 거리에서 프리마켓을 열고 있습니다. 각종 장신구와 공예품, 향수 등 근처 공방과 화실에서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와, 이거 프리마켓을 시작한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작지만은 행복을 주는 의미에서 이 중앙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내에 둥지를 튼 예술가들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매월 한 차례씩 열렸던 문화장터 아리랑 난장이 이제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립니다. 아리랑 난장은 두꺼비 학교 협동조합, 다드림 교육지원센터 등 경북 지역 30여 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공예품과 중고물품을 팔고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문화시장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산업의 소재 철을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한 철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 속에 담긴 풍부한 감성의 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도시의 밤에서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철의 이면을 조명합니다. 작가는 철물점을 아버지와의 추억 덕분에 철과 빛을 유능하게 다룹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은 사실 철못을 박아 만든 그림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반사를 통해 독특한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철 작품이라고 하면 좀 대규모의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작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전시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철사로 표현한 고흐의 방은 철의 감성을 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습니다. 원자번호 26번, 철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전국의 현대조각가 8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들은 크게 점과 선, 면, 형으로 구분되며 철의 예술적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4인 4색 공감전을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춤과 함께하는 수요일은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에서 포항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블루스카이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6 지역 우수작가 초대전 희원 정수진 서화전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울진군과 왕피천 계곡 에코투어 사업단이 왕피천 계곡의 생태탐방 둘레길 2개 노선 30km를 완성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금강송면 소재지에서 왕피리 거리로 마을을 거쳐 속사마을과 굴구지 마을까지 30km 거리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왕피천 유역 102제곱킬로미터, 약 3천만 평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해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YMCA 연합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추가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앞으로 고리 원전 단지에 10개의 발전소가 밀집하게 되는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대비책도 없이 졸속으로 원전 추가 건설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참사의 경우 핵 발전소 30km 이내 지역에 17만 명이 거주했는데 고리 원전 단지의 경우에는 20배나 많은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오전에 최고 4m까지 이르면서 높게 일겠는데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너울성 포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 오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내일부터 조금 낮아져 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까지 일면서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시 장마 전선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